강원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650명을 넘어서는 등 지역 감염에 의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주와 홍천, 철원이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다른 시군도 거리두기 상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한 플라이강원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겪으면서 모기지 변경과 매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이강원은 위기 극복을 위해 중장기 노선을 확대하는 등 오히려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해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T 강원본부의 옛 사업 활용 방안을 놓고 KT와 원주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KT는 해당 부지의 아파트 신축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원주시는 시민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하겠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의회 예결위가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특히 강원도가 제출한 육아 기본수당 인상과 농어업인 수당 신설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650명을 넘어섰는데요. 홍천에 이어 철원과 원주가 2단계로 상향을 결정했고 1.5단계로 상향한 지자체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침체된 지역 경제 등을 감안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도내에서 3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적 확진자 600명을 넘어선 지 3일 만에 650명을 넘겼습니다. 춘천에서 11명이, 속초와 철원에서 각각 6명씩 추가됐고 원주에서도 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30일 강원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12월 1일 0시부터 2주간 도내 전 지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원주시와 최근 지역 감염 확산세가 큰 철원과 홍천구는 2단계로 격상합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격상 결정 및 권고에 따라 원주시는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합니다. 우선 일주일간 시행하고 연장 여부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인 지역에서는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노래 연습장과 실내 체육관, 모든 식당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카페는 매장 내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종교 활동 인원도 좌석수의 20%로 축소됩니다.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놓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각 지자체들은 침체된 지역 경제와 방역 강화를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춘천시는 30일 오전 긴급 회의를 갖고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회의 결과 공공시설을 폐쇄하는 등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체계를 가동하는 대신 침체된 지역 경제를 감안해 2단계로 격상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지역 내 전파 양상이 가족과 직장 동료 간 감염에서 끝나고 3차, 4차 감염으로 번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가족 간 감염 또는 직장 내 감염 정도는 지금 있어 왔었지만 그분들의 이동 동선에 따른 접촉자에 의한 추가 감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지금 진단입니다. 그래서 화천군도 실제로 단계를 격상하지 않고 1일부터 2주간 공공시설과 공공사업, 자체 집합 행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대도민 호소문을 내고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또 발열과 인후통 등 유증상자에 대한 무료 검사를 2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역 연쇄 감염 고리를 끊기 위해 송년회를 비롯한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한 플라이강원이 취양 1년도 채 되지 않아 모기지 변경과 매각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모기지 변경과 매각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300억 원이 넘는 투자 유치 등 공격적인 마케팅도 시작한다며 회생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 플라이강원. 취양 1년도 되지 않아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임원을 비롯해 100여 명의 직원이 월급을 받지 않거나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모기지 변경과 매각설까지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플라이강원은 매각은 물론 모기지 변경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해 2023년까지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주주와 기관 투자자를 통해 2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강원도와 주주들로부터 모두 110억 원의 추가 투자를 받겠다는 법안입니다. 그 200억 원의 투입 시기는 뭐 상반기 100억, 하반기 100억 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코로나19의 어떤 집단 면역의 형성 시기를 고려해서 기재 도입과 뭐 그에 수반되는 비용들의 집행 시기와 맞춰서 선제적으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중형기 2대를 도입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중국과 일본, 시드니 등 중장거리 노선을 확대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플라이강원은 현재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모기지 변경이나 매각설에 대해선 전혀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문제는 강원도의 지원입니다. 플라이강원은 내년도 310억 원의 운영비 가운데 60억 원을 도의 지원으로 충당할 계획이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2021년도 60억 지원금 중에서 3월 달에 추경에 또 한 30억이라도 지급 지원해주고 또 자구 방안이라든가 또 이런 걸 보면서 양양공항과 지역 관광 활성화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플라이강원. 코로나19 종식과 자금 확보가 위기 극복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2021년도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는 강원도의회 예결위가 30일 시작됐습니다. 오는 3일까지 진행되는 예결위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7조 6천억 원으로 편성된 강원도 당초 예산안 심의가 이뤄집니다. 특히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육아 기본수당 10만 원 인상과 연 70만 원의 농업인 수당 신설 등 도가 제출한 예산안의 절반 이상이 수정 가결돼 최종 심의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 밖에도 7일부터 사흘간은 3,462억 원으로 편성된 강원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집니다. 영월군 의회가 제273회 정례회 기간 중 12월 2일까지 하기로 했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영월군 의회는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피로감을 덜고 코로나19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월군은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네, KT 옛 강원본부 사옥 활용을 놓고 KT와 원주시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KT 계열사는 지난 7월 이 일대 부지 아파트를 신축하겠다며 원주시에 허가 신청서를 냈는데요. 원주시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0년대 초 지어진 옛 KT 강원본부 사옥입니다. 지상 8층 규모의 이 건물은 지난 2015년부터 사용이 중단돼 5년째 빈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KT 구조 개편과 건물 노후화로 이전이 추진돼 지어진 지 20여 년 만에 건물이 폐쇄된 겁니다. 이후 KT 계열사가 이곳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만 2천여 제곱미터, 축구장 3개 면적에 지상 15층, 470여 세대 규모입니다. 지난 7월 원주시에 사업 허가 신청도 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산 가치를 높이고 원주시 주거 안정이나 지역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런데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원주시가 아파트 건립 대신 해당 부지와 건물을 원주시에 매각하라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역사가 깃들고 구조적으로도 가치 있는 건축 자산을 철거하는 대신 사회복지 문화시설로 재활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KT 측은 원주시의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준비에 5년여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 만큼 재검토는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주시가 대체부지로 언급한 곳은 신규 인허가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허가를 위해서 5년간의 시간과 상당한 비용을 투입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발 사업을 좀 조속히 허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주시는 새롭게 지으면 100억 원이 넘게 드는 건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라며 KT 측의 수용을 재차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T 측은 기업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양측의 입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험생을 위한 학교 응원 행사가 대부분 중단된 가운데 강원도 교육청이 수험생을 응원하는 비대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유튜브 채널 학기호TV를 통해 30일 진행한 수능 응원 큰잔치는 마음을 담은 편지를 통해 올해 유난히 힘들었을 수험생과 고3 담임교사를 응원했습니다. 또 명사들의 응원 영상,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진짜 유의사항 등을 통해 수험생을 격려하고 실시간으로 응원 댓글 달기로 모두가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기원했습니다. 12월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수능시험에 도내에서는 12,300여 명이 응시합니다. 강릉시가 세인트존스 호텔 원형 보존진의 해송 34그루가량이 벌목된 것을 지난 26일 확인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강릉시는 30일 호텔과 해변 사이 환경영향평가협의 시 원형 보존지로 존치되었던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여부를 통보하고 당초 인허가 사항을 검토해 원상 복구 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춘천시가 구도심 상권 부활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춘천시는 중앙시장과 명동 등 춘천 구도심 상권이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르네상스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5년간 최대 12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부터 5년간 중앙로터리 일대 중앙시장과 세명동, 요선상점가 등에 있는 1,200여 점포를 대상으로 온라인 커머스와 호감 축제 등 문화 행사를 더한 스마트 상권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조운동, 약사명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고 모든 상인들이 참여하는 공동체를 구성해 각 점포들의 개성을 최대한 살려나갈 방침입니다. 고성군이 내년 상반기 문화재단을 출범하고 문화 분야 전문성을 강화해 육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12월까지 임원 공개 모집과 법인 설립 등기 등을 거쳐 내년 1월 직원을 채용해 상반기 중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문화재단은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문화도시 등의 각종 공모사업 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선군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군은 내년 3월까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 입산통제구역을 중심으로 기동 단속반을 구성해 주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 물질을 갖고 들어가는 행위 등입니다. 특히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내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한랭 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30일 도내 전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으며 1일 아침 기온도 영하 7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본격적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간 12월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총 29명의 한랭 질환 환자가 발생해 이 중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랭 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으로 저체온증과 동산, 동창이 대표적이며 대처가 미흡하면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삼척시가 2021년 동계대학생 아르바이트 240명을 오는 11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오는 1월 4일부터 2월 12일까지 관광시설과 사회복지시설,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치해 시설 운영과 행정 업무 보조를 담당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대학생 본인과 친권자가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국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에 한합니다.